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주권연대라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김성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주권연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홍덕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당시 한 2달 가까이 제가 평택에서 살았거든요. 거기서 먹고 자고 행정 집행을 들어온다거나 뭐 무슨 조사가 들어온다거나 뭐 이럴 경우 충돌이 있을 때 말고는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어차피 다른 뭐 이제 농촌들이랑 똑같거든요. 그 당시에 봄이어서 농사 준비를 하고 학생들이 또 농화를 오면은 학생들이랑 같이 이제 또 뭐 마을 집집마다 이제 배치가 돼서 같이 이제 뭐 일손 도와드리고 뭐 이런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눴거든요. 다들 고령이세요. 나이들이 지금은 뭐 이제 더 많아지셨겠죠. 당시 이제 15년 이 정도 지났으니까 대출이 도두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 젊은 분들이 많다고 했는데도 뭐 이제 가장 젊다고 하시는 분들도 뭐 이제 40대 뭐 이런 분들이었고 뭐 거기서 이제 나고 자라서 이제 자식들을 키워서 이런 이제 뭐 어머님 아버님들 할머님들 이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뭐 사시면 보통 이제 어른들이 다른데 이주해서 사실 게 없잖아요. 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뭐 마지막 소원은 뭐 보상금을 많이 받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었고 어디 가서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내가 평생 동안 살고 농사지었던 이 땅에서 농사 짓다가 내 땅에서 농사 짓다가 그냥 조용히 이제 죽게 냅둬라 이게 제일 뭐 그분들의 요구 사항이었거든요. 당시에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내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을 하시면서 너무 힘들어하시고 힘든 게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드시니까 너무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고 분해하시고 똑같은 장면이 지금 성주에서 또 되풀이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좀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 할머님들이 그때 투쟁을 엄청 격렬한 투쟁인데도 앞장서 가지고 투쟁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다치기도 많이 다치셨어요. 막 이제 뭐 사시면서 몇 번이나 그 뭐 외국 군대에 의해서 강제 이주를 이미 살면서 이제 뭐 해왔던 과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함께 투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일 힘들고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가슴이 아팠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마을 주민분들 간의 이제 갈등, 강제 이주를 시키는 과정에서 뭐 끝까지 남아서 내 땅에서 못 나간다 이렇게 싸우시던 분들도 계시지만은 중간에 이제 나가신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이제 보상금 받고 나가신 분들 많은데 막 그런 분들도 계신데 보상금 받고 나가신 분들이랑 마을에 남아서 끝까지 투쟁하시는 분들이랑 갈등이 생기고 이 갈등을 또 결국에는 조장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근데 이게 주민분들이 원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이제 뭐 주한미군에 의해서 미국 측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 정부가 뭐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미국에서 땅 달라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미국 말을 들어가지고 이제 주민들한테 땅 내놔라 돈 얼마 줄 테니까 땅 내놔라 그러니까 주민들 안에서 이제 대립이 생기고 뭐 여기서 의견이 갈라지니까 대립이 생기고 근데 어쨌든 이게 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게 정리가 안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 뭐 나가는 분들한테 이제 실망감 이런 거 느끼시는 분들도 많았고 이런 과정들이 옆에서 지켜보니까 대단히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깝고 근데 이게 결국 누구 때문에 생긴 문제인가 힘이 없는 그리고 우리 주권을 우리 국민들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이런 거를 강요하는 미국에 대한 분노, 안타까움 이런 감정들을 많이 느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시에 그 단과대 학생 회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수원 지역에서 학교를 다녔었는데 평택이 바로 수원 옆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속해 있는 지역 사안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안이었고 이 학생들과 같이 평택에 좀 수시로 갔었던 것 같아요. 뭐 촛불 집회도 열고 그리고 대중 행사 같은 이제 농활 대학생들 또 농활 이런 것들도 많이 하는데 이 농활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약간 농활하는 가장 강렬했던 인상은 뭐였냐면 거기 이제 저희가 대추 분교를 주로
이 활동을 했었는데 대추본교 들어가는 진입로에 보면은 미군 철망이 이렇게 있고 이 발 4개 이렇게 해서 왜 공중에 떠 있는 초소 같은 데 있잖아요. 근방에서 충돌이 막 발생하게 되면 그 초소에서 이 미국 놈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카메라로 막 이렇게 찍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우리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희한한 장면이에요. 그 자기들을 지키려는 이 공권력과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물리적인 충돌, 몸싸움 이런 거를 벌이니까 그냥 뭐 동네 싸움 구경하듯이 뭐 보면서 막 비아냥거리는 그런 비웃음 이런 것들이 지금 저는 아직도 너무 화가 나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용역 깡패 친구 한 명이 생각이 나요. 제가 당시에 26살이었는데 그 친구한테 나이를 물어보니까 나이를 잘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딱 봐도 20살이 딱 안 돼 보였어요. 근데 이제 덩치는 이제 엄청 저도 그때 한 115kg, 120kg 정도 나갔었는데 그 친구도 이제 저랑 몸집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몸에 문신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오게 됐냐 그러니까 뭐 일하러 왔다 그래서 뭐 얘기를 나누게 됐죠. 그 대치 상황에서 항상 싸움만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 소위 말해서 문제가 뭐고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이제 해설 활동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여성분이 정말 절박하게 그 얘기를 하는데 결국엔 그 친구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이곳에 왜 왔는지 모르겠고 자기는 그냥 단순히 돈 벌러 왔었고 근데 이곳이 정말 부당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가 진짜 잘못된 행동이구나. 이 사람들의 삶을 완전 망가뜨리는 행동이구나. 이런 뭐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작전명이 여명의 황새울이었나요? 네, 와 진짜 동이 터오는데 그 논밭으로 검은색 화이바를 쓴 전투 경찰이 진짜 밀려오는데 새까만 개미태가 밀려오듯이 쫙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군합발을 신고 우리들이 농사 지었었던 땅들을 다 짓밟으면서 그렇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열받는다. 뭐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러면서 저희한테는 이제 이 대오를 갈랐죠. 남성들은 다 사수대로, 여성들은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더 건물 진입을 못하도록 이렇게 본대와 사수대를 나누고 저는 이제 본대 책임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수대 친구들이 투쟁을 하고 나서 이제 들어오는데 이제 다들 뭐 머리가 터지고 다들 부상을 입고 그렇게 들어왔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건물 안에서 이제 진입을 못하도록 싸웠는데 뭐 근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2-3걸음 정도 되는데 돌들이 막 이제 날아오고 옆에서는 막 머리가 터지고 끔찍하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무섭고 그런 이제 경험 제 인생에서 그런 경험을 거기서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그 초등학교가 작다 보니까 1층은 거의 비어 있었고 대부분 다 2층에 교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교실에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경찰들이 막 이제 폭력을 휘두르는 데 대해서 항의를 막 하면은 거기다 막 돌을 막 집어 던졌어요. 경찰들이. 남자들은 대부분 밖에서 이제 막 경찰들이 이제 방패로 밀고 들어오면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고 안에는 거의 이제 여학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성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성분들 중에서 이제 분을 못 참아가지고 창문에 대고 막 소리를 막 지르면 거기다 대고 막 돌을 집어던지고 막 그래서 다칠 뻔하고 뭐 이런 그 중에 또 이제 분노스러웠던 장면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초등학교로 다 몰아 넣었단 말이에요. 할머님들이나 이제 뭐 일부만 이제 밖에 있고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랑 군이 이제 양공 작전을 쓴 거죠. 경찰 공권력을 투입을 해서 주민들을 이제 막 몰아넣고 그리고 이제 밖에서는 이제 철조망을 군 헬기를 통해 가지고 철조망을 이제 쭉 해가지고 그 논에다가 철조망을 다 쳐버린 거예요. 요 과정에서 행정 대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전날부터 와서 이제 싸우고 있던 분들이 있고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뒤늦게 막 이제 막 그 전국에서 막 이제 또 오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오다가 막혔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또 군이 막은 거예요. 군이 철조망을 막고 군이 이제 뭐 진압봉 같은 거를 들고 이제
뭐 못 넘어오게 막는 이런 장면, 이런 사진이 또 이제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예,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장면들을 보시면은 이게 뭐 군이 직접 이제 민간인들을 상대로 한 진압을 하려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이제 좀 80년 광주 이후에 이런 장면들이 있었던 게 또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싶고, 제가 잊을 수 없는 거는 그 한 할머니의 손길이라고 표현을 좀 해볼 수 있겠는데, 이 대집행 하던 날 이제 새벽부터 애들이 물밀듯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막 싸고 나서 이제 점심 시간대쯤 돼서 휴전을 했어요. 휴전 때 이제는 좀 빠질 사람은 빠져야 된다, 이제 이런 논의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뭐 예를 들면 뭐 수배자들이나 유사한 이런 유경험, 이런 집회 시위나 이런 것으로 해서 뭐 가중 처벌을 좀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몸이 좀 너무 허약하거나 뭐 부상, 그 오전에 투쟁 중에 부상당했던 사람들을 쭉쭉 뺐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빠지기로 했어요. 제가 이제 학생 대표자인 것도 있고, 다음 날 학교에서 이제 봄농화를 제가 인솔해서 가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학우들과 약속을 지키자, 이제 빠지자 해서 제가 이제 그 대추분교를 이렇게 나가는 길목에 할머니들이 거기 주민분이 쭉 이렇게 서서 막 마음 졸이시면서 보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너무 억울하고 막 열받아가지고 완전 아비규환 현장을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는 상황이었는데 눈물이 막 엄청 나더라고. 근데 할머니가 손을 탁 잡더니 학생들 어디 가냐고, 우리를 지켜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냐고, 가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난 또 가야 되는 이 상황, 이 모든 원인이 원흉이 어딘가, 진짜 미국 놈들이다. 그리고 미국에게 당당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이 정치 권력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나고 막 너무 증오스러웠죠. 이런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딱 그 할머니의 손길로 제 손으로 뭔가 딱 전해지는 그 느낌이 아직도 저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우리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원인이지 않겠나. 미국의 할 말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당선이 된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이 권력 구조, 지배 구조 속에서는 뭐 그런 한 명의 개인은 바꿀 수가 없구나라는 거를 저는 좀 깊이 깨달았던 것 같고요. 적폐들의 이런 구조, 이 친미, 이 불평등한 이 구조 자체를 바꿔내지 않는 이상 누가 되든 똑같은 게 반복될 수밖에 없고, 동의를 하고, 노무현 정부도 결국에는 미국의 벽을 넘지 못했다. 주권 국가의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지 못한 게 뭐 가장 안타까운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 과제는 단순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부당하게 자리 잡고 있는 주한미군을 없애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주한미군, 미국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용산의 미군기지에서 다육신 검출되는 문제랑, 미국 애들이 지금 코로나 방역 수칙 안 지키고, 그리고 미군 범죄 계속 발생하고, 장갑차 사건 이런 것들도, 그 각종 이런 미군들이 벌이는 만행들, 진짜 처참하고 엄청난 우리나라 국민들을 학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그 대추분교 앞에 보면은 동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 전봉준 장군 동상, 죽봉을 들고 이렇게 후려칠 기세로 딱 있는데, 저는 그것이 이제 좀 답이 아닌가. 이 죽봉이 아니라 촛불을 들고 촛불 항쟁을 펼쳐서 이 주권 국가 면모를 갖춰야 된다. 나라의 주권을 진짜 온전히 되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미국은 자기 이권을 챙기기 위해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나라잖아요. 그런 미국한테 우리 국익을 위해서 미국이 스스로 알아서 이제 물러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나라의 주인, 이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나서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된다. 근데 정부가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부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뭐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지금 뭐 문재인 정부도 뭐 아주 단편적으로 봤을 때 그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그렇고 성주의 사드 배치 문제도 그렇고 국익보다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압력에 굴복하고 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정부를 믿을 수 없으면 우리 국민들이 자기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국민 스스로가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